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경 윤 대통령 총장 때 CIA 국장 극비 면담 또 음모론입니다. 네. 이래경 이 전 혁신위원장이죠. 예,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뭐 여러 가지 발언이 그동안 했었던 발언이 논란이 돼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래경 씨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나는 이러이러한 사안에 그동안 논란이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총장 때 CIA 국장을 극비 면담을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개입을 했다. 지난 대선 때 미국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입장문에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미국 CIA가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언급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취임 직후 CIA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의 방한을 해서 당시에 윤 총장을 만났다, 면담을 했다. 그리고 면담한 다음에 어땠느냐? 면담한 다음에 뭔가 태도가 바뀌었고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사례가 이번에도 있지 않았느냐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개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근거로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 권지웅 위원님, 이래경 씨는 지금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금 이거 2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근거로. 해스펠을 만났고 CIA 국장을 만났고 그리고 이번에 도청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근거로 제시된 것만 봤을 때는 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발언이나 이런 것들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분이 혁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저는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씨가 임명되었을 때 사실 네. 친명이라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 되게 올드한 세계관, 그러니까 상대는 무조건 나쁘다.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스스로 깨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네. 지금의 민주당을 더 좋게 만들기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인으로서는 저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랑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가는 방향과 다른 이런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서 혁신위원장이 더더욱 맞지 않은 옷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바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뭐라고 했느냐. 허무맹랑하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주장이 동맹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다.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지금 중앙일보와의 이 통화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선에 미국이 왜 개입하라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음모론과 가짜 뉴스는 사실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으로서 허무맹랑을 넘어서 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물밑으로 하는 것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도 물밑으로 서로 정보 전쟁과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맹이란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같은 그 이래경 전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말은 뭐냐면은 7, 80년대에 있던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미제국주의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제3세계의 피해자, 이와 같은 큰 프레임 속에서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현재 21세기로서 지금 보면은 신냉전 체계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태 민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 얘기가 도대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상과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이 제1야당의 사실상 대표가 될 뻔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저는 사실 전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권정영 의원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21세기에 맞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감각에 맞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더더욱 민주당은 이 국민의 눈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래경 씨가 얘기한 미국의 지난 대선 개입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음모론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얘기인 건데 근거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는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천안함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천안함 사건 원인 불명이라는 이래경. 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천안함 자폭이라고 천안함이 자폭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경 씨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문에 뭐라고 담겼느냐? 네. 보면 내가 자폭이라고 말을 한 건 기업인 출신인 내가 좀 순간적으로 한 과잉 표현이었다. 자폭으로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제 입장이다. 네. 자폭은 아니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천안함 사건이 터지게 됐는지 원인을 아직 모른다.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라는 게 내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천안함 사건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정부의 입장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인불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민식 이제 보훈처가 아니죠. 보훈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나라에 바친 분들인데 그렇게 전혀 팩트에 맞지 않는 말로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이건 모욕입니까? 예.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선 저는 할 말이 아니다. 그 용사들이 또 유족들이 두 번 다시 명예훼손 당하거나 가슴에 정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런 법적 그 자문단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괴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알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자문단이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신정현 위원님, 네.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런데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정부 발표를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래경 이사장을 제1야당,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가 보면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민주당은요. 사실은 5년 집권 기간 동안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수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천안함의 폭침 사건은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역시도 민주당 역시도 인정했던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보수 정부보다도 더 앞장서서 유공자로 인정했던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9시간 동안 임명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앞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역할들이 사실 다 부정당한 상황이 되었고요. 언론과 여당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받는 여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최준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 이래경 씨의 얘기는 단순히 정부의 공식적 발표뿐만 아니고 사법부의 대법원 판례조차도 부정하는 판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좌초슬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근데 그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공익성이냐 그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는 나왔지만 네. 천안함 이렇게 된 사건의 원인이 뭐냐 했을 네. 때에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폭침됐다라는 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겁니까? 나아가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전 정부보다 오히려 훨씬 더 천안함 유공자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 산하의 네. 군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원인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것이 북한의 어떤 그 어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고 자체로서 어떤 사망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재조사해야 된다는 결정이 대통령 산하 기관에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자 스스로 철회했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소행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했는 그런 도도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까지 그 원인 자체가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어뢰가 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양이 돼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계속 과연 부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히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팩트체크 말씀하셔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보수 정권 10년 동안 생존 장병 유공자 인정 몇 명 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숫자를 다 합쳐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생존 장병 유공자 인정했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유공자가 된 생존 장병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정권은요, 좀 반성해야죠. 기념식에 가서는 천안함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고 뭔가 지원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정작 이분들의 삶에 대한 문제들, 이분들의 명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숫자에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보수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유공자 인정한 숫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씀처럼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대통령실 산하 기관에서 다시 원인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점도 둘 다 사실 팩트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판단은 여러 가지 보고 시청자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다 때문에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준비를 한 거지 법적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시점이 되면 법무부가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그 시점 아직 법무부로 일이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김수철 원장님. 일단 한동훈 장관이 뭐 그거는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보통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법무부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슈에 개입했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물으면 답변할 권리가 있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니까요. 기자들이 물어봐서 대답을 한 거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준비된 워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적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국군 포로들이 정부를 상대로나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다 김정은의 책임을 물어서 한 번은 2,100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의 배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요. 네. 또 그 지난번에 원비어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약 5,900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에 지금 그 줄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경문협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임종석 이사장이 있는 이 경문협에는 약 23억 원의 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뭐냐면 이 방송사라든가 이런 그 출판물의 저작권료를 경문협이 대신 그 수금을 해서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보는 조선중앙 TV나 네,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비용이 사실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YTN, JTBC, MBN 다 연간 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씩을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이 지금 쌓여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이 소송에서 이기신 분들이 우리에게 지불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그 돈이 북한 돈이냐 아니면 중앙방송 TV 돈이냐에 따라서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선방송 TV도 북한 노동당에 귀속되어 있는 일체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또 한마디를 또 보탰습니다.